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자유인권연합의 대표로 있는 오지석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맹종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으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물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의 정일성 기념공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 정일성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48억을 들여가지고 정일성이라는 이 기념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일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맹종하고 또 6.25 동란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많이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중국인민공화국 소속으로 와서 그렇게 우리 국군을 많이 희생을 시켰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광주시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가지 흉상을 만들고 또 길거리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뜬금없게 무슨 공산주의냐, 색깔론을 피고 있다, 또 이렇게 이념 논쟁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되지 않았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근간은 완전히 흔들고 이제 무너질 뻔했던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헌법을 준수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른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또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만 가르치게 되면 인민민주주의, 또 여러분 인민민주공화국,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편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깨어나는데 마중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여있는 물들은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30년 동안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내 고향 전라도에는 30년 동안 이렇게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산시 같은 경우는 비리가 가장 많은 도시, 내부 체감 청렴도가 전국에서 4년 연속 최하위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리가 이렇게 많은 도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최하위 4년 연속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군산은, 전라도에는 지역구 지방의원이 당선자가 총 602명인데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 동생 아우 이렇게 지내면서 잘못을 해도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이걸 밝힐 수가 없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내 고향 전라도입니다. 시장도, 군수도,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도의원도 다 더불당 소속이니 여러분 누가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다음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산이 지금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무려 4년 연속 비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내부 체감 청렴도가 전국에서 4년 연속 최하위라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 1월 23일 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군산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아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금년 9월 1일부터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제가 이촉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확인한 것만 해도 내 고향 전라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표창을 받으러 갑니다. 이 2명이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여러분 평통자문위원은 뭘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평통자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그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통자문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이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의 중요한 이런 문서나 비밀을 USB에다 담아가지고 북한에다가 넘겨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한나라 대통령이 적국에다가 이런 USB에다가 엄청난 정보를 넘겨주었는데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다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에 800에서 1000명만 확진자가 발생돼도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5단계를 발휘해서 모든 일상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제가 이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더니 여러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6,548명입니다. 36,548명. 8월 30일 기준 0시 기준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통일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5단계로 돌아가서 학생들은 학교 가지 말고 직장인들은 집에서 자택근무하고 또 여러분들 쇼핑하지 말고 식당에 가는 것도 제한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하고 싶습니까?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졸업장을 받는데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우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졸업장을 받는 일을 또 하고 싶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는 하루에 3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거리두기 1단계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집에 있어야 되고 식당에 가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는 것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쇼핑이나 또 관광이나 여러가지 우리가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국가관이 바른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1등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논의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5일 한강 이남에서 이 구암동산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이렇게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군산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화되어지고 사상과 이념이 잘못된 정치인들의 사고에 물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만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변화되고 전라남도 24개 시군이 변화되고 광주광역시 5개 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전라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라민국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지방의원 602명 중에 지역구 지방의원 당선자가 총 602명인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는 단 한 명이 없습니다. 602대 0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602명 지역구 지방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 집권야당에 없다는 것은 내 고향 전라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잼버리 대회를 현장에 저는 갔다 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숲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에 세계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세계 잔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위태했습니까? 이것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주가 고향입니다.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 짓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 놓고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았습니다. 숲 한 그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첨예할 때 8월 달에는 폭염이 있고 또 나무도 없고 숲이 없다고 지적을 당해서 이들이 그걸 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어서 이 대한민국에 유치를 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그들이 갖다 쓰면서 어디다 갖다 썼는지 화장실에 가보니까 고의를 피하려고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모여서 토의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 숲 하나 없는 이런 이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것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를 해서 무려 5년 동안 600억 이상을 갖다가 쓰고 또 2조 원 이상을 갖다가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혈세를 썼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또 사람이 양치질을 하고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상에다가 쇠파이프 하나 걸어놓고 물이나 솟아나게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국가 또는 자기들의 쌈짓돈과 같이 막 쓰면서 그리고 이렇게 세계대회는 엉망으로 치워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기요금도 여러분 매년 회의를 걸쳐서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인기를 누리게 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이제는 한전 적자가 무려 수십조 원이 되어져 버려서 국민 혈세 세금으로 메꾸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퇴진운동이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 맹종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싸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반일 선동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계속해서 이걸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캐캐묵은 색깔 논쟁이다, 이념 논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못 먹어서 힘든 나라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보와 바로 국가, 바로 바른 국가관입니다. 북한이 전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에게 보낸 지령문의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라고, 반일 동맹은 전쟁 동맹이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라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북한의 지령대로 마치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유엔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제2의 광우병 사태처럼 우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제2의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 아시죠?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더만 그것이 지금 허위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무려 국민의 열세 5천억이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해서 들춰내어서 반일 감정을 일으키라고 북한의 지령이 떨어진 거 다 밝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2의 이 뭡니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끌고 가려는 거 속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왜 중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보다도 무려 50배나 많은 이 삼중 수소를 매년 이 서해안 남해안으로 흘러보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왜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면 중국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보다도 무려 50배가 넘는 삼중 수소를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냐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는 지금 취업이 힘들고 우리 청년들이 머물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나와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0년 동안 고여있는 이 썩은 악취가 나는 이 악취를 여러분들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기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기서 깨어난다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 고향 전라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전라민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 전라도는 인심이 좋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좋고 착하고 음식 솜씨도 잘하고 모든 것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간만큼은 이렇게 잘못된 작용화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일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정일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6.25 동란 때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우리 국군을 많이 희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일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영웅 백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중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높은 사람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일성은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다수 작곡했고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 군가의 작곡가로 유명하여서 바로 혁명투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일성을 세상에 공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지 길거리마다 정일성을 흉상을 만들어 놓고 도로명도 정일성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화 작업, 이념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광주에 보면은 능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능주 초등학교. 이 능주 초등학교는 광주 근처에 있는데 여러분, 정일성의 이념 사상 등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능주 초등학교 외벽에 정일성 이 사진을 한 그 면에다 장식을 해놓은 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올라가는 길목에 정일성 이 노래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길에다가 이걸 글씨를 써서 배겨놓고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일성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6.25 동란 때 우리 군인들을 죽이고 희생을 시키는데 중국군 인민공화국 소속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많은 이적 행위를 했던 간첩입니다. 그리고 야 저게 아이가 뭘 잘한다고 우리 그 어린아이가 너 자고 그러면 안 된다. 아이 저기 자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방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저 아이도 찍어가지고 내보내야 되겠어요. 지금 막 괴성을 지르면서 옆에 와가지고 일부러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올 때 협박을 받았습니다. 죽인다는 막 그런 협박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을 유포하면 허위사실로 저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내 고향 전라도를 깨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명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퇴진운동한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가 협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집회 신고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군산 경찰서에 이렇게 집회 신고를 내고 하는데도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가 나오면서도 저에게 그랬습니다. 너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